먼저 일단 플래닝을 쓴 다음에 그 다음 주 수업에 그 계획을 잘 지키고 실천했는지, 만약 안 됐으면은 왜 안 되었는지 분석하고 피드백을 하는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LAUA 수업이랑 예복습 습관 그런 것도 배웁니다. 처음에는 스케줄링과 플래닝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피드백이라는 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피드백이 없는 스케줄링은 실행에서 끝이 나지만, 피드백이 있는 플래닝은 실행을 하고 그것을 만약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무엇인지 찾고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찾는 것에서 끝나기 때문에 많이 다른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진짜 공부를 완전 안 하던 사람이라 가지고 2학기 오고 처음 해봐가지고, 그래가지고 2학기 오면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자습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꾸준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가 플래닝을 꾸준히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항상 덕질을 하고 그리고 놀고, 그게 제일 먼저였거든요. 근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자투리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플래닝을 쓰면서 제 시간을 더 이렇게 효율적이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만약 실패해도 피드백을 하면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다른 것은 일단 목표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또는 그 시간에 뭐를 공부해야 할지 다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실행하면 됐고, 다음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해도 돼서 그 시간에는 공부한테만 집중할 수 있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초등학교 때 맨날 뒤처지고 거의 전교 꼴등 수준이었는데 2학기 오고 선생님이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옆에서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실전에 강한 편이야 이런 식으로 응원해 주셔가지고 항상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는 망각 능력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배운 것은 금방 잊어먹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복습이라는 것을 해줘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예습을 선행학습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습은 우리가 그 수업에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선행학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습을 하면 이제 그 수업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고, 복습을 하게 되면 그 복습한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서 나중에 시험 볼 때까지 이제 머릿속에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예습과 복습의 중요성은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2학기 때부터 이제 예복습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예복습을 하면서 수업 이해도도 높아지고, 이제 복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험 볼 때까지도 그 복습한 기억이 남더라고요, 머리에. 그래가지고 그 기억한 것을 토대로 시험 문제를 풀면서 이번 시험은 좀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도 보니까 참 만족스러웠어요. LAUA는 리스닝 듣기, 그리고 asking 질문하기, 그리고 understanding 이해하기, answer 대답하기를 통해 수업 시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습관을 말합니다. LAUA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 효율적인 복습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얼만큼 이해했는지 스스로 알 수 있고, 궁금증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이해를 수업 시간에 완전히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수업 시간에 성공할 수 있는 비법들이 다 LAUA에 들어가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LAUA를 하고 나서 수업 시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궁금하지만 질문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질문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도 따라왔어요. 확실히 1학기 때보다도 성적이 좀 더 오른 것 같아요. 플래닝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 세우기, 두 번째는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전략 세우기. 세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파악해서 시간 배치하기. 네 번째는 실행하고, 다섯 번째는 실행 결과를 분석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피드백하기입니다. 이렇게 5단계에 대해서 플래닝 수업 시간에 배우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배웁니다. 여기 보시면 주간 가용 시간, 목표 셀공 시간, 실제 셀공 시간 이렇게 돼서 공부 시간을 체크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지 하고 이에 따른 달성률을 체크할 수 있어서 한 주 동안 어떤 공부를 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일주일은 한다고 마음먹으면 잘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흐지부지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량을 일단 자신이 정말 할 수 있는 것만큼 조금만 잡아서 꾸준히 해서 성취감을 맛보다 보면 플래닝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플래닝의 5단계를 정확하게 배우고 적용해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고요. 이런 기회가 예담학교에 있어서 너무 좋고 이 5단계를 통해서 제가 이번 시험 성적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꼭 추천해주고 싶은 플래닝 방법입니다. 주간 플래닝이랑 피드백을 활용해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또 시험 준비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일주일간 공부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굿포인트라고 생각해, 아니면 배드포인트라고 생각해 라고 떠올리면서 그 배드포인트를 보완하기 위해서 적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다 보니까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고 제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량도 알려주셨고 공부 방법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평소에 다이어리를 쓰거나 계획을 하는 것을 엄청 좋아했는데 시간 일기를 적는 것이랑 플래닝 하는 것도 제가 해야 되는 공부를 미리 계획하고 또 오늘 있었던 일을 작성하는 과정이잖아요. 제가 하던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이어서 좀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피드백을 하면서 이번 주에는 이만큼이나 놀았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이 공부하자라고 서로 이야기해주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일단 제가 진로 수업을 통해서 뚜렷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그 공부에 흥미가 생겼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많이 불안했었는데 그 진로 선생님한테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안 들었다며 이제는 수업 시간에 절대 자지 않고 필기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험 플래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주간 계획이나 월간 계획을 하면서 제가 부족한 공부를 더 할 수 있었고 또 과목당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시험 플래닝은 시험 4주에서 6주 전에 각자 목표를 정하고 각자 공부해야 할 양을 계산해서 플랜을 짜는 수업이에요. 이 수업을 통해서 각자 어떤 방향으로 한 달 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또 시험이 끝난 후에는 피드백을 하는데 피드백을 통해 평소 약했던 유형의 문제를 파악하고 다음에 더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터득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플래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는 매일매일 해야 할 양을 정해서 하는 것이 대다수였는데 플래닝을 통해 한 달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짜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매일 공부해야 할 과목과 공부 시간을 계산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제 마음가짐에도 변화가 있었고 제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게 된 것 같아요. 또 플래닝만큼 도움이 되었던 것이 피드백이었는데 시험이 끝나면 가채점을 한 후에 다시 보지 않게 되기 마련인데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떤 유형이 약한지를 파악하고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